독약, 의학에서 독약으로 읽어봅시다. 살 빼는 약에 대해서 읽었죠. 이반디아와 47,000건의 심장 질환 사례라. 1999년 5월 25일 나중에 회사명이 글락소스미스 그런 회사에 그것도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비교 연구는 제약회사를 상시 감시하는 미국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실험 결과를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내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부하 직원이 무심결에 실험 결과를 외부에 알릴 것인지를 묻자 부리들은 쌀쌀맞게 답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반디아도 부정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연구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밝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겠네요.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 존 보스 역시 이 제약회사가 당뇨병 치료로 아반디아와 관련해서 내부 실험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당뇨병 전문가인 그의 입도 막아야 했다. 1999년 미국 당뇨병협회 회의에서는 존 보스는 아반디아의 심각한 심장질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러자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경영진장 비에르 가르니에는 그에게 여러 차례 협박 메일을 보냈다. 그를 아반디아의 변절자로 몰아붙이면서 계속 아반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리면 그가 재직 중인 대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노라고 위협을 했다. 참 그 돈이란 게 뭔지 인생 참 더럽고 그렇네요. 예? 이렇게 위협하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인다 살린다 이게 샀는가 보죠. 아휴 참 그래요. 그를 아반디아의 변절자로 제약회사의 경영진의 의과대학 학장에게 직접 연락해 와서 내게는 아반디아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 내려고 일주일 내내 메일 보내왔지. 결국 나는 학교에 피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네 라고 답했다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쉽게 굴복했는지 나 자신이 부끄러워.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 존 보스의 조장 철회와 관련된 서신 내용을 자사의 제품 관리부로 보냈다. 그리고 투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 때의 재정적인 수지 타산을 분석하는 부서다. 이 심장질환과 관련된 뭐뭐를 삭제하고 미국 당뇨협회에서 존 보스가 설명한 약품의 효능성 문제의 제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빼기로 결정했다. 2001년에 식품의 약국 요청으로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 마침내 아반디아의 심장질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6년에 걸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니코드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 확인된 리스크는 매우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세월이 흘러서 2010년 제약회사가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국의 조사 결과로 10여 명의 복용자에게 심각한 심장 질환이 드러났는데 아반디아 외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문제 요소는 전혀 없었다.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한 복용자는 정체불명의 이유로 결국 사망했다. 식품의약국의 보고관 토마스 마르시아 니아크는 조사 과정에 또 다른 사망자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 2004년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
항우울제 박씨를 복용한 환자 중에서 자살한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혐의가 드러나서 뉴욕 병원에 기소되었다. 그동안의 제약회사가 실시한 모든 임상실험 결과를 포함해서 공개한 정보와 비공개로 감춘 정보를 모두 인터넷 온라인 상에 올리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당시 클리브랜드의 한 클리닉에서 심장병 전문의로 일하던 스티븐 니센에게 아반디아와 관련된 모든 임상실험 결과를 메타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최후의 평가를 받는다. 아반디아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심장질환 발생 사례가 전체의 43%나 되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니센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보낸다. 그런데 이 학술지 관계자는 그 내용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내부 조사관에 보낸다. 조심하라는 경고로 말이다. 자, 이렇게 참 살벌한 모습들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절단의 건의에 니센이 보인 반응을 옮겨본다. 니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 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허혈을 일으키는지 아셔야 해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건강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내부의 자문가는 니센의 연구 결과에 흠잡을 만한 오류가 없음을 자인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이 수치에 반박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계속 요청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인 제품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문관이 말하고 싶은 효율적인 관리란 결코 질병 퇴치가 아니다. 바로 기업의 이윤 추구에 이바지하는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마침내 니센의 연구는 2007년 5월에 발표된다. 아반디아의 매출은 급속도로 떨어졌고 등달아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주식도 곤두박질 쳤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 찰스 그레슬리와 민주당 상원 의원 맥스 보커스가 주도한 상원위원회에서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끔찍한 결과를 몰고 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FDA의 데이비드 그레이엄과 동료 케이트 캘퍼리는 위원회에 아반디아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반디아 복용자 중에서 매달 500여 명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300명에게는 심장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이 일어났다. 이들이 악토스를 복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 의학국 내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레즐린 사태 때도 그랬듯이 크게 두 파로 분열된 것이다. 그리엠과 갤퍼린이 주장한 것처럼 당장 아반디아를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그룹과 한 번 더 소생의 기회를 주자는 그룹이 있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3년 후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자 결국 FDA를 비롯한 유럽의약청은 2010년 8월에 아반디아의 판매를 금지를 발표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작용이 있는 약들은 결국은 퇴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레이엄은 미국 의사협회지에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반디아 복용자 중에서 4만 7천 명이 심장 발작,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험을 했으며 그 중에 일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참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아반디아 4만 7천 건의 심장 이렇게 연방 정부는 아반디아를 비롯해서 항우울제에 있는 박실과 웰보트린을 상대로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기 혐의와 사실 은폐를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의 판결에 따라서 제약회사는 30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판결에 내리기 직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이들이 아반디아로 거둬들인 수익은 57억 달러로
벌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를 한 셈이다. 게다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에게 벌금형이 판결이 내려지던 날 주가는 2.96% 상승하며 회복기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제약회사 전문 사이트인 IMS 헬스에 따르면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간지아는 총 104억 달러, 박실은 116억 달러, 웰브트리는 5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벌금을 낸 액수는 턱없이 적다. 그러니까 벌금 낼 각오하고 한판 참 약을 팔아보겠다라는 이런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 라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모기가 많나. 덥고 모기도 많고. 자, 모기가 좀 없는 곳에 가서 자,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교육하고 참 좋네요. 또 이렇게 합력해서 으쌰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전체적인 코치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좋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모기가 보통이 아니네. 여름에 빅파마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제1부 빅파마 투자를 위한 제약회사 실험실. 제약회사 역시 기업의 영역에 통합되어야 한다. 제약업도 결국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회장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국민보건의 적신호에 대해서 제약회사 실험은 드러내놓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약회사의 존립 이유는 결코 국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시장의 품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회사의 얼굴인 홍보 담당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비드 캐틀리도 그 점을 솔직히 인정을 했다. 대중은 제약회사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에 기여하는 기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약회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판매와 마케팅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의약품 산업화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특히 항생제의 보급과 함께 최초로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1930년 그래서 신생기업의 확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때부터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약품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신경이완제, 베타선 차단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주로 심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품, 항히스타민제 등이 있다. 그러다가 1980년에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약회사의 혁신성이 잠시 주춤해졌다. 그러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 간의 합병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다. 거대 제약회사 몇몇을 방패 삼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매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의약품의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생겨났나? 1994년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가 경쟁 기업인 웰컴을 합병해 해서 글락소 웰컴을 만들었다. 이후에 2000 스미스클라인 비첨 합병하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되었다. 이 기업은 세계 제약기업 5위로 2000년에만 4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대사의 증후군
아유, 뭐 이런 거. 1995년 뭐 수많은 이런 제약회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요컨대 유럽과 미국의 본거지를 둔 20여 개의 거대 제약회사는 세계 보건과 관련된 의약품 산업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제약회사들이 보다 더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 의약품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장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품목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제약회사가 주가가 갈망할 만한 성장을 이룬 덕분이다. 약품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990년대에는 수익률이 평균 225%에 달할 정도로 회수율이 높았다. 2009년에 존슨앤존슨의 수익률은 20.8%,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17.4%, 화이자는 16.7%를 기록했다. 제약회사 CEO들의 연봉 역시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들의 학력은 의학이나 양리학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약회사의 CEO들의 이력은 어떠냐? 뭐 회계 전문가가 이렇게 뛰어들기도 하고 돈을 만지니까요. 그래서 뭐 기술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식품회사의 푸드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노바티스 CEO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펩시콜라에 일하다가 노바티스로 왔던 사람이고, 또 대표적으로 있는 또 히메네스는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케첩 전문 제조회사로 알려진 하인즈 CEO를 지내기도 하고, 또 뭐 미 육군 대령 출신도 있고, 또 MBA 학위를 받은 사람, 연방주의 은행의 이사를 역임한 뭐 이런 다양한 사업가들, 또 관련 또 정부 기관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제약회사의 CEO들의 모습이군요. 미국 소비자보호협회 페밀리즈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 랭킹 1위부터 7위까지의 CEO들의 평균 연봉은 2004년 1,300만 달러나 되며, 여기에 스톡 옵션까지 더하면 연간 평균 1,900만 달러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인물은 바로 머크 레이몬드의 길마틴이다. 그는 연간 3,778만 6,981달러를 벌어들였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도 되는 엄청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제약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에서는 언제나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 큰 돈과 생산량이 많은 곳에 권력이 따르기 마련이다. 거대 석유산업, 담배산업, 화학산업이 굳게 버티고 있듯이 거대 제약산업은 정부는 물론 국제적인 기구, 국내 의회에 자금을 골고루 뿌리면서 정치적인 권력까지 거머쥐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로비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거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거대 제약산업의 또 국가의 전략적인 경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영국 제약산업이 정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리한 상업적인 토대,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는 산업지대로서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기 위함이다. 돈벌이 기간이다 라는 말이죠. 어떻든 제약회사가 그렇다는 거죠.